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과수 12종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지금 새로운 교재로 해서 공부 따라오시면 아마 7월달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8월달에 되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그리고 핵심 정리를 한 번 더 할 테니까요. 지금은 페이지 수대로 따라오시면 거의 일정에 따라서 공부하시고, 급하신 분은 과거 교재를 가지고 보셔도 다 완강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핵심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수 12종은 매년 시험이 나오죠. 시험이 나온다는 뜻은 이게 5점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점짜리가 거의 나오다시피 하고, 또는 15점. 그래서 매년 나온다는 뜻은 5점에서 거의 나오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점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15점짜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보너스다 생각하시 바랍니다. 보너스다. 과수 12종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적과점 품목하고 유사합니다. 적과전의 과실손해보험금하고 구하는 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독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에서 핵심적으로 공부할 사항은 바로 5점 위주의 공부가 선행되어야 된다. 먼저 되고, 이거는 적과전하고 요거는 제가 별도로 특강으로 진행할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출문제로서 일단은 과수 12종은 완성하자. 왜? 그 패턴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뭐 수정 오류 이런 부분은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의외로 점수 획득이 용이하다. 즉 5점은 필수로 하고 나머지 부분 보너스인데, 이것도 핵심 사항을 탁탁 찍어 드리는 것은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과수 12종은 적과점 품목과 평가 방법이 다르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적과점 품목이라고 하는 품목은 한 번에 보험금을 구할 때 착, 미, 자, 중, 가 50%에서 7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한 줄 풀기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적과점 품목과 다르게 과수 12종은 평수 미평을 쓴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평수 미평의 그 피해율을 쓰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착과 피해 구성이라든지 맥스 A 이렇게 주는 것은 같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 자체가 달라요. 그것을 오늘 잘 설명을 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과수 12종은 품목이 뭐가 있고, 그리고 왜 이런 품목을 이렇게 평가하지 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5점짜리다. 그래서 필수로 알아야 될 게 5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적용 품목은 이렇게 있죠. 12개가 되겠죠. 이것을 제가 1군, 2군, 3군이다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이 나누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1군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포복자만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1군은 비싼 거죠. 비싼 것. 과수 중에서 비싼 게 해당된다. 그 다음에 2군에 제가 분류한 것은 큰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은 놈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냥 나열식으로 공부하면 힘들지만 구분을 해놓고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는 비싸다 했을 때는 왜 비싸지? 비싸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군이기 때문에. 2군은 큰 놈이기 때문에 숫자도 헤아리고 그 다음에 무게도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작기 때문에 이거는 과중조사만 한다. 무게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시험에 지금 역대급으로
기출 문제 보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거죠. 과수 12종에서 착화 피해 조사, 착화 피해 조사할 때, 그리고 과중 조사할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낙과 피해도 나올 수 있겠죠. 이 할 때 기준이 뭐냐 하는 문제가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기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이 나왔다.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높다. 왜? 이것이 약 30페이지에 달하도록 지금 강의가 끝나면 다음 시간에 이어질 건데, 그게 30페이지 동안 계속 그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건 1군, 2군, 3군에 대해서 조사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출제가 많이 됐다. 5점짜리로.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 15점 받는 거는 바로 아래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막히면 고민을 하고 풀이 과정을 보면 이것도 별거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에 너무 심취해서 한 달, 두 달 공부하는 것보다 전체를 쭉 다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군을 제가 분류했을 때 비싼 거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다 비싸죠. 자, 이를테서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실 때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 그죠?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좀 알고 있자.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만 알면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을 해보자. 자, 착과 피해 할 때 맨 먼저 과중조사 중요하죠. 무게에 따라서 보험금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과중조사 한 개의 과중이 얼마인데, 이 과중조사의 기본은 품종당, 그죠? 품종당 20개 이상, 그 다음에 농지당 60개 이상.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필수다. 요거는 필수로 알아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무게니까 과중이니까 필요 없고 1군, 2군에 해당되는 에서 공통적인 것은 요거다. 요렇게 딱 기본을 잡으시면 시험 나오면 맞출 수가 있다. 이 중에서 이제 먼저 제가 하는 게 뭐냐, 품종 조사할 때, 이렇게 조사를 할 때 딴단 말이죠. 따서 조사하면 그 부담을 누가 하느냐? 그 부담은 바로 계약자가 한단 말이죠. 계약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을 따버리고 난 뒤에 조사하고 난 뒤에 그것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적게 따는 게 유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1군에 있는 부분에서 잘 보세요. 포도와 망감류, 감귤 중에서 망감류, 한라봉, 천혜향, 황금황 등이 다 망감류에 들어가죠. 그럼 포도와 망감류는 그래, 과중 조사할 때 품종 20개는 좋다. 근데 농지당 60개는 좀 과하다. 그렇죠? 지금 이 기준이라면 품종, 한 품종당, 한 품종이 농사를 짓는다면 20개만 따면 되는데, 한 품종이니까 농지당 60개 기준이 걸리니까 이 농지는 60개를 따야 됩니다. 그죠?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한 품종만 심는 농가들이 이제 이를 제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와 망감류가 비싸다 보니까 이거는 농지당 30개 이상으로 해달라 해서 오케이, 통과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시험 보면 포도와 망감류는 한 품종일 때 20개가 아니고 농지당 60개가 아니고 30개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를 하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복숭아와 자두도 보니까 같은 1군인데 억울하다. 그래서 60개 되는 게 올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이 나오면 이게 40개로 바뀌었다. 그죠? 이것이 품종당 20개는 오케이. 그리고 이 30개가 40개 이상으로 30개 이상인 품목은 포도와 그 다음에 망감류가 되겠죠. 근데 40개 이상으로 바꾸는 품목이 이번에 자두와 복숭아와 자두는 농지당 40개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게 시험 나올 수 있겠죠. 작년하고 기준이 달라졌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과중조사할 때 이렇게 하고 착과 피해 조사할 때도 동일하게 복숭아, 자두는 40개 이상, 그 다음에 포도와
망감류는 30개 이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러면 밤이나 참달에 유자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데, 과중조사할 때는 품종 20개, 농지당 60개 기준을 다 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다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크게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과 피해. 착과 피해 할 때도 이 규정을 따릅니다. 착과 피해 할 때도 20개 이상, 그 다음에 포도와 망감류는 30개 이상, 그 다음에 복숭아 자두도 20개 이상, 40개 이상. 그죠? 똑같이 과중조사와 착과피해는 가치가 낮과 떨어졌기 때문에 계약자 부담이라고 해도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복숭아 자두는 그대로 60개 이상으로, 그죠? 그대로 간다. 포도 망감류는 30개 이상으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시험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참다래와 유자. 이것이 중요하다. 참다래와 유자. 요걸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참다래와 유자. 참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참이 있다. 그죠? 참이 있다. 있을 유자를 쓰면 되죠. 한자로. 참이 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참다래 유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요 기준을 따르고, 그죠? 과중은 전부 다 이걸 다 따르지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보기에는 30개, 농지당 20개, 그 다음에 30개, 40개, 60개 밖에 없고, 그렇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는 또 헷갈린단 말이죠. 자, 참다래 유자는 과중조사할 때는 이 규정을 다 따른다. 과중은 오케이.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하는데, 착과 피해 조사할 때,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할 때 이제 기준이 좀 달라진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착과 피해, 낙과 피해 할 때 조사할 때 참이 있다. 제가 왜 자꾸 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참이 있다. 있을 유자. 참이 있다가 참다래와 유자입니다. 그죠? 이건 참이 있기 때문에 100점이죠. 100점. 그래서 착과 피해 조사할 때는 100개를 기준으로 한다. 요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제가 10번을 공부하면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낫죠. 참이 있다 하는 부분은 바로 100점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참다래와 유자는 착과 피해 조사할 때는 100개를 가지고 한다. 그죠? 품종당 100개를 갖다가 해서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따죠. 그래서 참다래와 유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밑줄 끄면서 보면 이제 자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매실과 오미자 대추는 작기 때문에 개수를 헤아리는 것보다 무게를 잽니다. 그죠? 무게 잴 때 기준이 1000g이 기준이다. 그러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확정하는 순간 이 오미자를 담당자가 오삼불고기를 먹었죠. 그래서 오삼불고기다. 오삼불고기다. 이게 시험에 나왔죠. 오미자는 3000g을 기준으로 하더라. 그죠? 착과 피해, 낙과 피해 해서 피해 입었을 때 3000g을 하는 것은 오삼불고기. 이 시험에 나왔죠. 3000g. 나머지는 1000g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착과 피해, 낙과 피해 과중조사를 이제 기본 틀을 가지고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알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주 나왔던 역대급 5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정권 사고 유무 관계없이 1군 제가 1군 2군 다 구분해놨죠. 1군을 제가 구분했을 때는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공부하기가 훨씬 좋아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정권 사고 유무 관계없이 착과수 조사를 하는구나. 중요하죠. 착과 조사를 하는 품목은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다. 왜? 모든 과수, 적과점 포함해서 여러 품목을 주고 다음 중 사고 유무 관계없이 착과 조사를 하는 품목은 했을 때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은 하죠. 그 다음에 1군이니까 하는 거예요.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는 착과 조사. 그러니까 우리 수익과 관련이 되죠. 평가사.
왜냐하면 다른 품목들은 사고 나야 조사를 하는데 이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착과 조사를 수확 직전 최초 수확 품종의 수확 직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만 했다면 수입과 연관이 되죠. 그런 품목이 또 있죠. 농업수익 감소 보장도 수확량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이치를 잠깐 해야 된다. 아, 정권 착과 조사하는 품목은 여러 품목을 해놓고 포복자 망감류 그리고 적과점 품목, 그것이 정권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착과 조사를 한다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확량 추가 보장이다. 왜? 1군이니까. 그래서 품목은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를 다 하기로 했는데 하나가 빠지죠. 자두가 빠져. 자두는 자든하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하는 품목은 했을 때는 포도, 복숭아, 망감류다. 왜? 자두는 1군이지만 자네라고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 6종에 나오는 온주밀감, 온주밀감도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을 해줍니다. 예, 특약을 가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을 여러 품목을 했을 때는 4개 품목이죠. 포도, 복숭아, 감귤 중에서 망감류도 되고 온주밀감. 온주밀감은 중국의 온주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온주밀감이라고 합니다. 망감류는 늦게 가면 갈수록 후숙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감류다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수확량이에요.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과수 12종에서는 핵심을 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수 12종에서 중요한 게 바로 수확량이에요. 수확량은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소량 합계. 이것을 단순하게 암기하면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수확량이 착과량이다?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제가 2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걸로 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확량은 모든 품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피해율을 구하고 그 피해율의 핵심이 과수에서는 뭐죠? 평, 수, 미, 평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평년 수확량과 미보상 비율이 10%든 15%든 또는 제로든 이거는 구할 수가 있잖아요. 왜? 미보상 감소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서 미보상을 주어지면 10%, 안 주어지면 0 해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모르는 것은 바로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모든 품목, 논작물, 밭작물에도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지, 그것이 핵심이란 말이죠. 그것만 구하면 우리는 피해율을 구할 수가 있다. 피해율을 구하면 보험금은 쉽죠.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딱 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죠. 수확량 구하는 것. 수확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수확량은 단순하게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량의 합계다. 이게 쉽게 보여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왜 그럴까? 그 수확량의 1군일 때는 착과량은 즉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는 비싸잖아요. 그죠? 비싸다. 그래서 요거는 봉지 씌우기를 한다. 봉지 씌우기 해서 잘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과가 된 것만 가지고 그걸 수확량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오직 착과만 된 것만 되기 때문에 왜? 봉지 씌우기를 해서 아주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착과량을 가지고 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사고당 감소량 합계를 빼주면 수확량으로 확정하겠다. 수확량만 나오면 피해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적과점 품목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죠. 여기서 미보상 빼고 자기보상 빼지만 결국은 착과가 감소된 걸 보상해주고 또 적과 후에는
감수된 것, 그죠? 누적 감수량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더라. 그래서 한 번 주고 또 더하기 요거 주 해서 두 번을 주는 것이 적과점 품목이다. 한 번에 보험금을 구할 때 하고, 이것을 다시 기준이 있는, 평년 수확량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수확량 어떻게 구하지? 그래서 착가 감수량 플러스 누적 감수량에 대해서 각각 보상해 주던 걸 한 번에 수확량을 구할 때는 반대로 간다. 착가 감소량의 반대말은 감소를 줄이니까 줄지 않은 게 반대말이죠. 착가 감소량인데 착과량이 딱 중심에 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누적 감소를 해주지만 여기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죠. 왜? 수확량이 사고로 줄어들면 들수록 사고당 감소량을 빼주면 수확량이 줄죠. 그게 피해를 입었고 보험금을 준단 말이죠. 수확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피해는 높아지잖아. 그죠?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마이너스 누적 감소량이라는 말이나 사고당 감소량 합계는 똑같은 말입니다. 누적 감소량이나 사고당 감소량의 합계나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플러스를 마이너스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쉬워집니다. 한 번만 설명드릴 때 이해가 안 됐다가 원리가 왜 그랬지? 이렇게 봤을 때 봉지 씌우기를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역대급인 5점은 맞추고, 그죠? 착과피해일 때 개수, 과중일 때, 낙과피해일 때 딱딱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 품목을 이렇게 1군, 2군, 3군으로 나눠 놓고 보니까 참이 있다를 기준으로 나머지 정리를 해버리면 앞으로 공부할 30페이지를 그래서 다음 시간 할 때는 빠르게 진행할까요? 확인하는 작업만 하고 하면 이미 5점은 확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가림 과수, 비가립니다 하는 뜻은 비를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비를, 그죠? 비웃자 레인이죠. 레인, 비웃자 레인, 비를 막아주는 게, 비를 가려주는 게 비가림 과수다. 왜 그럴까 했을 때 당도와 관련됐다. 단맛을 내는 것에서 이 품목에서, 그죠? 이 품목에서 우리는 포도겠죠. 포도, 단맛. 1군에서 하나, 2군에서 가만히 보면 요 중에서 단맛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다래더라. 여기서 가장 단맛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추더라. 그래서 포도, 참다래, 대추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비가림 과수 품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와 양을 측정하고 2군입니다. 그죠? 참다래는 다자가 사다리 다자다. 사다리 다다 해서 평가 방법이 조사할 때 위에다가 노끈을 묶어서 사다리에서 있는 걸 하다 보니까 한 주에 있는 나무도 이 제식 면적으로 해야겠구나 하는 부분이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사다리꼴 모양으로 탁탁 해서 개수와 과중을 조사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나무는 한 주는 어떻게 해주지? 그 한 주가 제식 면적, 가로, 세로. 이것만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에서 제식 면적이라고 가로 4m, 세로 5m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곱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풀어내면 그닥 어렵지가 않다 하는 부분이고, 과중조사를 할 때 밤은 30mm와 그 다음에 30mm 초과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장애를 입었다 해서 80%를 적용한다. 나머지 품목들은 참다래는 50g 이니까 장애를 입으니까 70%를 적용해서 그 장애를 70% 인정해 준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한 번에 참다래의 치엿 나오니까 70%, 장애를 입었으니까 70%. 밤은 이제 휴게소 가다 보면 단밤 파는 것도 전부 다 30mm 이하입니다. 장애를 입었죠. 그래서 80%다. 이게 70%가 헷갈리기 때문에 딱 하나만 기억하자. 그것이 바로 38선의 밤이다. 38선의 밤이다. 이렇게 하면 이 밤은 30mm. 요거는 착각을 안 하겠죠? 30mm. 그죠? 3cm죠. 그 정도 밤. 요 정도 되는 밤. 2cm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요 정도 된 거는 30mm 이하일 때는 장애를 입었다. 그때는 38이니까 80%를 해주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참다리는 치엇이니까 70% 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절반 조사가 가능하다. 그죠? 참, 대추 조사하면 대추가 워낙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 반만 후두둑 흘러서 무게를 잰다. 얼마나? 1000g. 그 중에서 예외는 오삼불고기에 오미자, 오삼불고기 3000g. 그래서 53이 나와야 되죠. 요거만 하면 된다. 매실은 비대 추정 지수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면 된다. 비대 추정 지수가 있다 하는 정도만 알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예, 요렇게 해서 잠시 뒤에 또 중요한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핵심 사항을 잠시 쉬었다가 바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